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약 7,500점 이상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회화들은 화가의 국적을 기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탈리아 회화는 1층의 드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는 연대기적으로 1200년대 중세 회화부터 1400년대 르네상스 작품, 1500년대의 하이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작품, 1600년대의 바로크 작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는 주로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 루이 14세의 콜렉션들과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 각지에서 모은 작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이 이탈리아 화가들의 주요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미술을 이끌었던 대가들의 예술혼이 듬뿍 담긴 작품들을 이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감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대기별로 이탈리아 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짤막한 설명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긴 터널을 벗어나 르네상스로 가는 초석을 놓은 치마보에가 1280년경 그린 마에스타 작품입니다. 바사리는 이 작품이 피사의 산 프란체스코 성당의 대제단화였다고 하는데요.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던 비잔틴 화풍에서 벗어나 빛을 통한 인물의 볼륨감 표현 및 생동감, 겹쳐있는 천사들을 통해 공간감을 표현하려 한 흔적들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인물들의 생생한 감정 표현과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 관념적 주제를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전환해 표현하는 등 르네상스 회화는 치마보에의 제자 조토 디 본도네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95년경 조토가 그린 성은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 작품입니다. 바사리는 이 작품을 피사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재단화였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아래 3개의 프레델라에서 보여지는 성 프란체스코를 주제로 한 장면들, 즉 무너지는 교회를 떠받치는 장면, 성 프란체스코 회가 교황으로부터 승인받는 장면, 새들과 교감을 나누는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사실적 묘사와 공간감의 표현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1335년 시에나 출신의 시모네 마르티니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제목의 패널화입니다. 그는 국제 고딕 양식의 대가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 우아하면서도 리듬감 넘치는 곡선감, 공간감의 표현과 3차원으로 구성된 성곽의 모습 등 장식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품입니다. 1420년대 마사초는 성삼위일체, 브랑카치 경당의 프레스코화 등을 통해 근대 회화, 즉 르네상스 회화의 시작을 알린 후 1428년 27세의 나이로 요절하는데요. 이후 1400년대 중반 르네상스 회화는 프라 안젤리코와 필리포 리피가 주도합니다. 1434년경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동정 마리아 대관식 작품으로 피에솔레의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성당에 사제로 있을 때 그린 재단화입니다. 세밀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으로 로우 앵글에서 바라본 구도로 시선이 대관식 장면으로 모아지며 원근에 따른 인물들의 크기 변화와 공간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1438년 필리포 리피가 그린 바르바도리 가문을 위해 그린 재단화인데요. 피렌체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의 성 프리디아누스 경당에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사초의 영혼이 필리포 리피에게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로 정교한 드로잉과 사실적 3차원 공간 표현, 인물들의 율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곡선과 외모 표현 등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중세 회화와 같이 크게 그린 성모자와 기둥 없는 아치,
플랑드르 회화인 양 풍경이 있는 창문이 있는 등 언밸런싱한 느낌의 작품입니다. 일평생 원근법 연구에 몰두한 파올로 우첼로가 1455년 그린 산 로마노의 전투 3연작 중 마지막 편으로 지원군이 도착해 최후의 승리를 위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른 두 작품처럼 하나의 소실점을 이용해 원근감을 표현하는 대신 비스듬히 있는 역동적 말들의 모습을 통해 그 깊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마는 승리를 자축하듯 역동적으로 두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려 장수를 더 높이 치켜 세우고 있으며 그 눈빛과 3차원적 형태의 구조적 견조함은 작품의 스토리를 더욱 강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1457년에서 9년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베로나 산제노 성당의 제다나 프레델라로 이 작품은 정교한 드로잉과 사실주의에 입각한 생생한 인물의 감정 표현, 완벽한 원근법, 빛의 효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1480년 그린 성 세바스티아노를 그린 작품인데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한 완벽에 가까운 남성의 누드, 공포에 질린 생생한 얼굴 표현, 배경의 그리스 건축물의 완벽한 표현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1496년 만토바의 후작 프란체스코 2세 곤자가가 프랑스의 샤를 8세와의 전쟁에 승리한 후 돌아와 만토바의 궁정화가였던 만테냐에게 의뢰한 작품입니다. 조바니 벨리니가 1465년에서 70년경 그린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는 누이의 남편인 만테냐와 아버지 야코포 벨리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공간, 색채, 빛의 효과는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됐고 낮은 앵글에서 바라봐 동정 마리아와 성 요한은 십자가의 예수보다 크게 그렸습니다. 1476년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그린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바사리는 그가 플랑드르 화가에게 유화 기법을 배워 이를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도입한 화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유화 특유의 생생하고 선명한 색채와 플랑드르풍의 세밀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짙은 감정 표현이 압권인 작품입니다. 15세기 후반 르네상스 회화를 이끌었던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도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1483년에서 6년경 토르나 부오니 가문으로부터 의뢰받은 프레스코화입니다. 비너스와 산미신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토르나 부오니 가문의 로렌초와 알비치 가문의 지오바나와의 결혼을 기념해 그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 1480년에서 5년경 로렌초 크레디가 그린 작품으로 여겨지는데요. 그의 스승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이탈리아 피스토이아 성당 한 경당의 제다나를 의뢰받고 그린 제다나 중 한 프레델라입니다. 라파엘로의 스승으로 유명한 움브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페루치노가 1495년 그린 성 세바스티아노 작품입니다. 역시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성 세바스티아노 뒤편으로는 기괴한 부조의 건물 기둥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풍경이 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15세기 후반 최고 명성을 펼쳤던 화가, 하지만 이보다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 더 유명한 도메니코 기를란다요가 1490년 그린 노인과 손자라는 작품입니다. 누구를 그렸는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당시 피렌체 사람들의 복식을 사실적으로 그려 당시 모습을 복원하는데 큰 기여를 한 도메니코답게 이 작품에도 노인과 아이의 의복은 무척 세밀하게 그려졌으며 경험 많은 지혜로운 노인의 얼굴과
아이의 천진한 표정의 대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로 1483년에서 93년경 밀라노에서 그린 암굴의 성모 작품입니다. 신비로운 동물과 바위산을 배경으로 그렸으며 동정 마리아가 입은 푸른색 옷과 천사의 붉은색 옷이 색채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아기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고 있으며 예수 옆 천사는 세례 요한을 손으로 가리키며 메시아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 설명하는 듯 합니다. 1490년에서 6년경 밀라노에서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또 다른 애인 루크레치아 크리벨리라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마에 장신구를 뜻하는 페로니에레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붙여져 라벨 페로니에레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503년 피렌체의 산티시마 안눈치아타 성당에 대제단화로 의뢰받은 작품입니다. 동정 마리아와 어머니 앤, 그리고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의 작품이지만 모녀 사이에는 복잡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혼란함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순환을 상징하는 양을 잡으려는 예수를 안타까움으로 제지할 수 있다면 제지하려는 동정 마리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어머니 앤의 냉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앤의 무릎에 앉은 동정 마리아를 작게 그림으로 모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피렌체로 돌아와 1503년 그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회화 작품인 모나리자입니다. 피렌체의 실크 상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의 부인 리자 델 지오콘도를 그린 초상화로 신비로운 미소와 스푸마토 기법, 공기 원근법, 빛의 과학적 연구 등이 한데 어우러진 인류 최고의 걸작이지만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의 말년 1513년에서 6년경에 그린 마지막 작품으로 카이아 로스쿠로라는 극명한 명암 대비와 스푸마토 기법을 이용해 그린 작품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와 입고 있는 털옷을 통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는 전통적 회화에 등장하는 수척하고 금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젊은 미소년과 같이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을 간직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최전성기를 이끈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우르비노 출신의 라파엘로 작품들로 로마로 떠나기 전 1507년에서 8년경 피렌체에서 그린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동정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아 그린 것으로 안정적 삼각형 구도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빛처리, 부드러운 색조, 성모자의 친밀한 교감, 우아하면서도 사실적 인체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514년에서 5년경 그린 그의 친구이자 외교관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를 그린 초상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인물 구도와 흡사하지만 마치 바로크 회화의 전초전을 보는 것과 같이 빛이 인물에 주는 효과는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인물의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 의복과 회색 벨벳의 디테일한 질감 표현 등은 르네상스 최고의 회화 중 하나라 여겨지게 합니다. 훗날 이러한 구도와 스타일의 초상화는 티체아노, 렘브란트, 앵그르 등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510년대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떠난 피렌체에서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최고의 명성과 함께 그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1518년 성모자가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린 자선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의 부드럽고 우아한 색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견조하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미켈란젤로의 사실적 인체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들 이후 베네치아는 그 이전의 회화들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던 화가가 바로 티치아노였습니다. 벨리니 가문과
지오르지오네 등에게서 미술을 배운 그는 캔버스의 유화를 이용해 빛나는 색채와 빛의 조화, 표현력 넘치는 인물들과 사실적 인체 표현 등이 한때 어우러진 신화, 종교화, 인물화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520년경 그린 무덤에 묻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축 처진 예수의 몸을 힘겹게 드는 니고데모, 성 요한, 아리마대 요셉과 슬퍼하는 동정 마리아와 그녀를 위로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상체는 삶을 다해 죽음과 무덤을 상징하는 짙은 어두움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예수의 다리 부분에 유난히 밝은 빛을 적용해 화면은 멈춰져 있지만 빛에서 어두움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동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작품입니다. 1520년경 그린 초상화로 의뢰자 및 모델의 신원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과 의복에 비춰지는 빛으로 유난히 빛나는 그의 흰 얼굴과 부드러운 손, 흰 셔츠와 장갑, 한 곳을 바라보는 그의 예리하면서도 영민한 모습이 의뢰자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초상화의 포즈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 르네상스를 거쳐 17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화풍이 변하기 전 과도기적인 매너리즘이라는 양식이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기존의 균형과 질서에서 벗어나 지나친 과장과 왜곡, 기괴한 표현, 원근법 파괴, 불안정한 구도 등을 통해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1528년 안토니오 다 코레초가 그린 사티로스와 함께 있는 비너스와 큐피트라는 작품입니다. 어두운 숲에서 밝은 달빛 아래 잠자고 있는 비너스의 모습은 관능적이며 그 옆에 아들 큐피트가 함께 자고 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의 요정 사티로스는 나체의 비너스를 훔쳐보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1528년 자코포 다 폰트르모가 그린 성모자 작품입니다. 안드레아 델 사르토의 제자로 인물의 형태, 원근법 등을 왜곡해 그린 대표적 매너리스트 중 한 명으로 이 작품 역시 검정색으로 처리한 배경 앞에 예수의 제자 안드레, 성 베드로와 뒤편으로는 성 안나와 누드의 성 세바스티아노, 베네딕트가 등장하는데요. 성 모자를 바라보는 이들은 성스럽기보다는 음울하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537년 일로쏘가 그린 피에타 작품으로 붉은색과 검정색의 대조, 특이한 구조가 작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앞 화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한가득 펼쳐진 슬퍼하는 동정 마리아의 양팔은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키며 죽은 예수의 육체는 전면에 배치돼 화면 한가득을 메우고 있습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어 예수의 발을 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팔을 잡고 있는 성 요한은 한쪽 무릎을 꿇고 비틀어 있는 매우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작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와 옷을 입고 있습니다. 1543년 프란체스코 살비아티가 그려 프랑스 리옹으로 보낸 작품으로 바사리와 친구였던 덕에 그의 많은 작품들과 기록들은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리옹에서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1563년 베네치아를 대표하던 파울로 베네로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으로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으로 예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크기와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 인간과 대비되는 견조한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물 등이 눈에 띄는 매우 웅장한 작품입니다. 베네치아 회화의 정형을 보여주듯 빛의 효과, 다채롭고 생생한 색채와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자연스럽고 표현력 넘치는 제스처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전시관 모나리자 맞은편에 전시되어 있어 모나리자와 함께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592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안니발레 카라치가 그린 작품으로 동정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 성 누가와 성 까테리나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매너리즘에서 방향을 틀어 엄격한 비례와 균형이 잡힌 고전주의적 르네상스 회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1595년 낚시와 사냥이라는 제목의 카라치 작품들로 역사화, 신화가 주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등장하는 풍경화 그 자체가 주제인 작품들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화가 까라바조. 그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바로크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그는 르네상스의 엄격한 비례와 균형을 따랐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우 극적이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강렬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595년 그린 여자 점쟁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길 가던 남성에게 다가가 점을 봐주는 점쟁이 여성과 점쟁이에게 시선을 빼앗긴 젊은 남성의 모습인데요. 이 틈을 타 점쟁이는 남성의 반지를 몰래 훔치고 있습니다. 인물의 사실적 묘사를 넘어서 빛과 그림자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그들의 내면, 정적이지만 매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601년경 그린 동정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동정 마리아의 모습은 거룩하지도 숭고한 모습도 아니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사실주의, 자연주의에 입각해 그린 이 작품은 거룩한 성화의 한 장면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옮겨왔는데요.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로 죽음, 슬픔이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05년 볼로니아 학파를 이끌었던 귀도레니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은 그의 아름다운 육체만큼이나 멋진 옷과 큰 깃털로 한껏 멋을 내고 있는데요. 빛과 그림자의 대비는 그의 승리, 아름다운 육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까라바초의 제자 살바토르 로사가 1652년에서 4년경 그린 전쟁 영웅이라는 작품입니다. 구름 낀 하늘, 거친 바위산의 황량한 풍경, 1000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건축물과는 대조적으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서로를 죽이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어둡고 거친 붓터치로 그린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뒤엉겨 있는 암울한 모습은 영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요. 마치 테오도르 제르코의 낭만주의 회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제품입니다. 바로크 후기 1720년대 주세페 마리아 크리스피가 그린 벼룩을 찾는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신화, 종교화들도 많이 그렸지만 특히 바로크 회화의 특성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들에 적용해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베네치아의 풍경을 주로 그렸던 프란체스코 과르디의 작품들인데요. 빛을 통한 대기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베네치아 풍경에 적용해 그린 것으로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상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